예, 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사로서 도스파스트 연봉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했었었는데요. 예,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통증 파트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척추관절병원에서 실장도 해보고 개인병원 실장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통증 파트 선생님들을 또 구인구직을 하다 보면 대충 연봉이 이 정도 선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 또 오픈하는 병원에 만약에 또 실장급으로 갔을 때 제 자료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연봉 테이블을 좀 조사해봐라 이런 경우도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근데 제가 또 참고로 뭐 이렇게 성인 재활 파트나 소아 재활 파트는 잘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거기는 근무 경험이 없어서 제가 통증 파트까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병원급하고 의원급을 대충 비교해 보여드릴 거고요. 요 기준은 신졸 선생님들 그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척추관절병원이에요. 이게 어느 병원이라고는 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구인구직을 보고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캡처를 했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선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6명 정도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구인하면 8명이라고 하는데 직원은 100명이 넘고요. 예, 그래서 1년차 기준이 2,400, 퇴직금 별도라고 돼 있죠. 이렇게 따지면 2,400에서 12를 나누면 돼. 12.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당입니다. 이런 병원급들은 토요일 수당이 따로 붙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직 뭐 6시 넘어서 일할 경우 수당이 좀 어느 정도 붙겠지만 요거 기준으로 봤을 그 다음에 4대 보험은 5대 5고요.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선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전기압백 사용하시고 초음파 사용하지 않고 요새는 이렇게 초음파 사용하지 않는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처럼 초음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병원 사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최중엽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신졸 기준이 이 정도. 이게 이제 퇴직금 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퇴직금 포함 금액일 거예요. 13을 나누시면 됩니다. 13. 그래서 아까보다는 한 10만원 더 많은 220선.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예전에 한 8년, 9년 전에 그 브랜드가 여러 개인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0에서 210선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요새 구인구직을 오랜만에 저도 봤는데 척추관절병원들이 좀 더 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끔 보면은 연봉을 미기재한 병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추협상, 뭐 내규에 따름 이런 병원들은 지원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구인구직을 뭐 다른 실장님들이나 이런 구인구직을 올리실 때 정확한 연봉이라든가 근무 시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하는지 좀 자세히 적어주셔야 이렇게 성의 없이 적는 데는 지원을 안 하셔야 됩니다. 예. 연봉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데는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병원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자세하게 잘 써놨죠. 이거 뭐 근무 시간, 연봉, 그 다음에 직원 복지. 저기 직원 복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제 병원계 최초 직원이익 분배제도 분기별 성과급 지급. 분기별이라는 건 1년에 4번입니다. 1년에 4번일지 1년에 2번일지 뭐 그거는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좀 헷갈리는데 분기별이 상반기 하반기일지 아니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일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병원 직원들하고 쉐어하겠다. 원장님 오너 마인드가 완전 따봉입니다. 이런 데는 무조건 지원하셔야 돼요. 신입 선생님들은 이런 데부터 경력을 쌓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년 이상인 분들을 원하시는데 하여튼 그다해서 제일정의학과 병원 요새 저도 가끔 이 원장님 그 방송에 나오시는 걸 자꾸 보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여튼 요 연봉이라는 건 여기서 한 13을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원급으로 넘어가면 척추관절병급보다 3, 40만 원이 더 센 건 사실이에요. 일단 근무 시간이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실수령이 240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실수령 금액을 아예 명시를 해주죠. 예, 그래서 요새 개인병원에 통증 파트 선생님도 구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예. 예, 그래서 옛날보다 뭐 휴가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충격파 인센도 주는 병원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의원급인데 여기도 한 240선 되죠. 그래서 여기는 충격파 인센이 있어요. 충격파 인센이 있어서 충격파 인센을 한 4, 50 이상 받아가면 280도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하여튼 충격파 인센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뭐 1년차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한 6개월, 7개월 거기서 좀 잘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하루에 몇 건이라도 이렇게 충격파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입 기준 250부터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면 뭐 280 이상 뭐 나온다고 써 있고요. 하여튼 충격파 인센티브 적용 써 있죠. 예,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병원급은 제가 봤을 때 한 220선 정도가 좀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이고요. 의원급은 250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죠. 6시나 5시 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의원급은 교대로 뭐 7시 할 때도 있고 8시까지 할 때도 있고 좀 늦게 출근하고, 그 대신 그런 게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초음파나 핫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초음파나 핫팩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생각보다 물압팩이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요새는 그래서 전기 핫팩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척추관절 병원들은 충격파 인센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새는 병원급들은 도수 파트도 이제서야 좀 인센이 생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격파까지는 아직은, 이제 충격파 인센을 주는 병원들은 좀 외곽에 있는 병원들, 좀 이렇게 구인구직이 어려운 병원들, 그 다음에 브랜드가 여러 개가 아닌 병원들, 이렇게 병원장님이 좀 그래도 이렇게 대우해주는 병원들, 병원님이 여러 개면 더 안 줍니다, 충격파. 그 다음에 의원급들은 요새 충격파 인센을 주는 추세예요. 근데 또 체크해 보셔야 되죠. 몇 프로나 주는지. 그 다음에 토요근무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은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의원급은 저희는 격주 휴무인데요. 요새 의원급도 뭐 격주 휴무 하는 데 있고 뭐 3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병원급은 220선, 의원급은 250선이라고 봅니다. 예. 더 나아가서 통증 파트의 경우는 한 3년차, 4년차 때 한번 조금 이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자기도 이제 치료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연봉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한 4년차, 3년차 되면 그 정체 시기가 옵니다. 이제 안 올라가요, 어느 정도. 그때 이제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통증 파트가 아무래도 여성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치료 쪽 분야를 조금 도전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랑 같이 근무하는 통증 선생님들이 조금 한 3년차 정도 넘어가면 좀 이렇게 운동치료적인 공부를 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항상. 그래서 지금 필라테스 하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한 대여섯 명 있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고 필라테스 배워서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도 이렇게 있고, 지금 창업한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만 소개하자고 하면, 저한테 필라테스 교육을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자, 이게 모던 필라테스가 있어요. 모던 필라테스. 이게 창시자가 물리치료사예요. 출신이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여기 조직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출신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해외 또 좀 외국 강사를 초빙해서 또 학회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좀 저는 좀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던 필라테스가 좀 대한민국에서는 좀 잘 돼 있어요, 체계가. 구인구직 보시면 많죠.
예, 구인구직 보시면은 공부해 놓으면 뭐 일할 때 많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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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 다음에 요새 병원 내 도수치료실도 운동 컨셉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냥 뭐 다닥다닥 방만 만들어 놓고 도수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규모가 있게 센터 느낌으로 꾸며서 운동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년차 이상의 운동치료 가능자 우대 이런 구인구직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요새. 그래서 조금 한 3년 차부터 필라테스나 뭐 레드코드 슬링이나 유럽식 소도그나 이런 거를 좀 공부하시면 분명히 운동치료 분야도 운동치료 전문가로 거듭나시면 분명히 한 400 이상 급여가 확 뛸 겁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기구 있죠. 병원 내에 필라테스 기구 있는 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병원 내에 필라테스 장비들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한쪽은 도수치료 룸이 있고 이렇게 운동 장비들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체형적인 부분은 운동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도수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도수 30분, 운동 20분, 뭐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척추 수술이나 시술한 사람들 그런 사람도 운동해야죠. 예. 분명히 운동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자기 개인 사업을 하셔도 돼요. 나중에 뭐 한 30대 중반, 뭐 40대 초반에 자기만의 센터를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물리치료사로 이루어진 센터에서 물리치료사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척추 측만 전문가를 좀 도전해 봤으면 합니다.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많아요. 아이들 중2, 중3. 저도 이제 측만증 환자가 가끔 오는데 여성분들의 트렁크를 제가 만지거나 모빌리제이션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좀 이게 더 분명히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측만증 같은 경우에도 자, 칼텐본 에반스, 칼텐본 학회에서 측만증 코스가 있습니다. 슈어로스 테크닉을 하는 교육이 있어요. 측만증 교육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규모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칼텐본 학회에서 하는 측만증 교육을 이수하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라테스나 뭐 레드코드 그 다음에 슈러스 이런 것들을 여자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분명히 연봉 환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예,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 제가 요새 도수치료사 브이로그라고 해서 도수치료실 뭐 세팅이라든가 뭐 운영 이런 도수치료사에 대한 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연봉이죠, 연봉. 돈을 정말 얼마나 버나. 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 급여 명세서를 보여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돈을 뭐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표준이라 생각을 해요. 아, 이 정도 선은 된다. 예, 그래서 뭐야 물리치료사를 공부하는 뭐 선생님들에게 또는 도수치료사를 꿈꾸는 선생님들에게 아, 이 정도 규모가 되는구나. 예. 말만 뭐 얼마 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저는 금액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컨셉을 보여드릴 건데 척추관절병원에서 제가 실장으로 있다가 올해 10월 말, 작년 2019년 10월 말까지 하고 지금은 서울시청에 있는 의원으로 이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전에 병원에서 원장님들 너무 잘해주셨는데 아,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견물생심이라고 좀 어느 분 아는 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 급여 차이가 한 100만 원 이상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직해서 개인 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도수치료사 실장 연봉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수치료사 선생님들의 연봉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척추관절병원이었을 때의 연봉이에요. 아우, 제 이름 뭐 노출돼 있죠. 아우, 디테일합니다. 예. 제가 실수령 300에 인셈 8%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척추관절병원에도 요새는 인센을 좀 주는 추세예요. 인센을 안 주면 사람이 안 뽑히기 때문에 인센을 주는 추세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름의 인지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인센율은 낮아요. 병원이 한 개 정도 있다거나 이런 병원들이 오히려 인센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렇게 체인점으로 여러 개 있는 병원들, 이런 병원들이 더 인센이 짭니다. 어느 정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나 이런 것들을 독대해서 인센 딜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병원이 하나이면서 병원장이 한 명인데 이런 데는 병원장님하고 독대해서 인센 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인이 여러 지점인 경우에는 인센 딜이 어렵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여러 가지 하는데 바뀌어가지고 병원장님은 한 명이었어요. 뭐좀 그래서 좀 인센 딜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 2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10%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10% 딜은 안 됐습니다. 직원들도 좀 더 올려주고 싶었는데 기본급 올라가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기본급은 1년 단위로 한 150에서 뭐 한 200 정도 이렇게 150 정도 어? 그 기본급은 올려줬는데 인센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과감하게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 척추관절병원 실장님들이 실수령 5, 600을 받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많이 받아야 400대 중반, 많이 받아야 400대 후반. 예, 하여튼 저는 한 400대 초반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뭐야 실수령액은 450이 되는데 한 10% 정도는 세금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요게 이제 그 실수령이 300이지만 이렇게 수당으로 다 뺍니다. 수당으로 어느 정도 빼요.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요 기본급이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당이죠. 도수치료 수당. 근데 여기는 경기도 쪽에 있는 병원이라 도수치료 비용이 쌌어요. 7만 원 받았습니다. 30분에 7만 원. 그러니까 30분에 7만 원, 척추는 10만 원. 그래서 한 달 내내 빡시게 해도 1,500, 1,600 매출 올리기가 어려워요. 1,700 진짜 숨도 안 쉬고 해야 1,700, 1,600. 그래서 인센 200만 원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올랐어요. 한 1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나오고 그 직원들이 동요될까봐 올려줬어요. 그래도 인센 150 정도 선이죠. 많이 받아요. 하여튼 제가 척추관절병원 실장으로 재직했을 때 400만 원 초반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8월 달까지 9월 달은 추석 상여금이 있어서 20만 원 더 들어와요. 그래서 8월 급여를 넣습니다. 최근 거 가장 최근. 자, 그 다음에 지금 개인원 실장 12월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30에 실수령 330에 인센 12% 받습니다. 그래서 한 300에 15%까지 불렀는데 원장님이 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병원이라 15%까지는 어렵고 12%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기본급 조금 올리고. 그래서 330에 12%인데 이게 나는 몰랐는데 이게 수당이 200만 원 돈이 넘어가니까 세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근로소득세가 54만 원씩 냅니다. 지금 공제가 거의 100만 원 돈이에요. 94만 원 돈.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공제가 되더라도 저는 보통 공제 금액을 한 10% 정도 선 보거든요. 근데 600만 원에 10%면 550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연봉이 더 기본급하고 연봉이 올라가니까 이런 걸 다 연봉으로 봅니다. 600만 원으로. 연봉이 올라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세금도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소득공제할 때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실업급여를 이제 연말정산해서 3월 달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좀 이거는 일부 금액은 정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당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세금은 어느 정도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500대 초반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병원 실장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 정도 선이 기본적인 겁니다. 예, 더 많이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저희 병원은 도수치료사가 3명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진짜 많이 받는 실장님들은 도수치료사가 많은 병원, 뭐 8명, 9명, 개인 병원인데도 도수치료사가 막 10명도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병원 실장님들은 연봉을 많이 받죠. 왜냐면 그거를 8명이 9명이 오게끔 시스템이 유지되고 그걸 관리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 병원에 도전한 이유가 저희 병원이 확장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 병원이 2층인데 5층에 비어 있습니다. 예, 비어 있어서 저도 진짜 도수치료사 한 6명 컨셉. 저희가 서울시청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그냥 급감했습니다. 급감. 그래서 조금 환자 파이가 차고 좀 도수치료실이 막 진짜 5명, 6명 확장되면 분명히 원장님이 더 센터장은 더 올려주겠죠. 예, 그래서 내년 한 봄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게 또 시청 주변에 도수치료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시청은 아주 전쟁입니다. 전쟁. 요 근래 또 오픈한 병원도 있고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 500대 세금 빼서 500대 초반 그 전에 비하면 한 100만 원 올랐죠. 100만 원 올랐고 근무 시간도 예전에는 6시에 끝나는데 지금 7시에 끝나고 그 대신 토요일 격주로 쉽니다. 예, 그래서 뭐 나름 만족해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선생님들은 아마 기본급이 한 250에서 인세는 10% 정도. 그래서 저하고 차이가 한 100만 원 선. 예, 한 5년 차, 6년 차, 빠르면 한 4년 차, 한 100만 원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예를 들어서 실장 구인의 예입니다. 제 친구가 운영하는 물리치료사 매니지먼트에서 발췌를 했고요. 이거 보시죠. 300에 실수령 300에 10에서 15%라고 하는데 면접을 보면 15% 주는데 진짜 많지 않습니다. 진짜 외진 지역. 교통이 좋은 지역은 15% 절대 안 줘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외진 지역. 경기도 외곽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막 15%라고 써 있지만 면접 보면 한 12%, 13% 선에서 이제 조정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래서 뭐 세금 빼고 인센 받아보면 한 500대 초반 될 겁니다. 여기도. 예, 정말 많이 본 날은 500대 뭐 초중반까지는 되겠지만 500대 초중반이 대세입니다. 예, 실장 팀장급이라 되는데 실장 구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도수치료실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도수치료사가 한두 명밖에 안 되겠죠. 한 명 뽑아놓고 잘 되면 한 명 더 늘리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좀 이렇게 진료만 보던 병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입원실을 없애거나 아니면 같은 건물에 뭐가 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직원 구인의 예입니다. 기본급이 한 260에서 280 조금 떨어지죠. 10%, 12% 선. 그래서 요새는 좀 올랐어요. 그래도 이제 250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면접을 잘 보시면 260에서 270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근무가 너무 안 좋죠. 예, 근무가 안 좋습니다. 8시까지 하고 7시까지 하고 근무가 안 좋습니다. 다 이게 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야간을 하는 날은 평일에 뭐 야간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평일에 한 번 더 쉬게 해주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하여튼 요런 근무 조건을 요새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도수치료 하는 병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근무 조건을 안 좋게 올리면 이력서를 안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도수치료사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안 좋고 이렇게 근무를 길게 하면 월수목은 야간 했으면 화요일은 쉬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금요일은 이렇게 근무하고. 중간중간 요런 것들이 없으면 많은 도수치료 선생님들이 이력서를 넣지 말아야 돼요. 근무 조건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센이 10에서 12% 선입니다. 그래서 한 400대 초반. 그래서 400대 초반.
한 3년 차 이상부터 어느 정도 인센을 주는 추세라고 봅니다. 저는. 예, 저는. 그래서 조금 3년 차, 4년 차 선생님들은 인센을 주더라고요, 요새는. 예. 자, 요새는 근데 이런 것들도 생겼어요. 뭐 심플 도수라고 해서 맛배기로 한 3분씩 이제 간단하게 마사지 같은 거 해주고 그 뭐 기본급을 높게 주고 이런 거 여기 보시죠. 심플 도수라고 해서 3분에서 5분 하루에 한 30명 이상은 하겠죠. 300대 초반에서 이렇게 줍니다. 이 실수령액을. 예. 그래서 1, 2년차 선생님들이 도수로 바로 투입되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좀 맛배기로 자꾸 손맛을 익히는 거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플 도수라고 해서 물리치료 비용에다가 5,000원 정도 끼워 넣는 거죠.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뭐 도수치료 비용이 뭐 10만 원, 뭐 12만 원 하면 부담되니까 뭐 일반 물리치료 비용에다가 한 7, 8천 원, 뭐 비싸게는 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서 조금 이렇게 한 5분 정도 만져주는 컨셉에 있는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많이 만져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실장급은 실수령액, 제가 세금을 뺀 금액으로 얘기합니다. 예, 세금을 뺀 금액. 예, 그래서 한 330에서 한 12% 선이라고 하면 저 같은 금액. 500대 초반에서 많으면 중반까지 많이 본. 제가 500 초반을 받았는데 그렇게 환자를 타이트하게 막 진짜 많이 본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 6명, 7명 선 보면 저 정도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팀원들은 한 250에서 한 10%, 270에서 한 10% 선. 그러면 400대 초반. 요렇게 됩니다. 400대 초반. 예. 그래서 근무 시간은 요 정도가 적당해요. 9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월목은 야간. 월목을 야간 했으면 뭐 다른 데는 뭐 조금 더 일찍 퇴근하는 게 있다거나 반차가 있다거나 요런 거. 그다음에 입사 1개월 지나면 토요일 격주 근무, 3개월 평일 휴무 뭐 이런 거. 평일 휴무를 월차 포함해서 뭐 이렇게 평일 휴무를 2일까지 준다네요. 여기는. 예, 예. 하여튼 요새 대세가 그냥 요 정도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선은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새 조금 도수치료 연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